네, 정치권 이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지금 판세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선거 막판 후보들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찾고 나섰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 막판 후보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찾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가족, 연고 찾기 이렇게 뽑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네, 후보들이 이제 대선이 임박하자 찾고 있는 것 가장 먼저 연고입니다. 네. 가족, 뭐 본인의 연고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뭐 친척까지 네.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제어를 우리는 가족 연고 찾기로 뽑아봤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안동, 경북 안동이 고향이죠. 오늘 경북 지역을 방문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강원을 찾았습니다. 양쪽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봐도 오늘 컨셉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안동의 아들이 왔습니다라고 예. 내세웠고요. 윤석열 후보는 어머니 성열이가 왔습니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강원도가 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현장 유세 발언에서도 이 지역 연고를 강조했는데요. 먼저 유세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먹고 자랐는데 제 외가들이 주로 우리 어머니는 영양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대구, 경주, 포항에 저희 외가 식구들이 많이 살아요. 제 외가가 이제 능성구시라고 능주구시신데 여기 아마 어딘가에 우리 외숙모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릉의 외손 아니겠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 성남 중앙시장 안에서 가게를 하셨고 국민학교 시절에 방학에 내려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가게부터 가서 인사드리고 네, 외숙모 찾고 할머니 얘기하고 뭐 이런 연고를 찾는 모습 진짜 볼 수 있었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연고 지역 안 찾았습니까? 오늘 일정만 보면 이제 심상정 후보는 오늘 강원을 방문을 네. 했습니다. 이곳이 연고가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하지만 심상정 후보도 과거에 연고가 있는 지역을 갈 때는 뭐 주변에서 그런 연고를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철수 후보는 전남 순천을 찾았는데요. 이 순천 지역이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의 고향입니다. 뭐 사위인 셈이죠. 순천의 사위. 이때 이제 다 과거에 이제 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지역 연고가 있는 지역을 갔을 때 뭐 관련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이 관련 발언도 그 배우자들의 발언 중심으로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TV에도 나와가지고 요리도 좀 했는데 제 별명이 그때부터 갈치조림이라고 합니다. 네, 고향이 전북이십니다. 네, 정읍이에요. 제가 3살 때 여수로 아버지가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순천은 아주 익숙한 정말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 후보별로 어떤 지역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그래픽으로 예, 좀 정리를 볼까요? 해봤는데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북 안동 출신이죠. 본인이 안동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배우자 김혜경 씨는 충북 충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본적지가 충남 논산입니다. 아버지의 고향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리고 아까 외손이라고 했죠. 강원 강릉은 외가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본인이 경기 파주 출신이고요. 아까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배우자가 전북 정읍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네. 자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배우자는 전남 순천 출신이고 그리고 여수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전국에 연고가 아닌 곳이 없는데 이렇게 지역 연고를 강조하는 게 실제로 득표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심리적인 문제고 이걸 과학적으로 네. 이 지역 연구가 있어서 득표율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를 네.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 정서상 우리 고향 사람이다, 네. 이웃이다라고 하면 친근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고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이 지역을 조금 더 잘 알고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발전을 시켜주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겠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지역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너도 나도 이렇게 지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겹치는 지역도 겹치는 생깁니다. 지역이요? 예. 네, 이것도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태어나진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어려울 때 대구가 따뜻이 맞아줬고 저를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구의 아들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고향 까마귀도 보면 반갑다는데 여러분과 같은 물을 마시고 여러분과 같은 땅을 딛고 자라났던 저 이재명 보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은 이제 명백하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충청의 아들 윤석열이 국민의 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바꿔서 경제 번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그런 말 있죠? 제가 사실 이 충청도 오면 말뚝에 절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산적 주민 여러분께 큰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서방이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유세 분위기를 조금 즐겁게 네. 만드는 효과는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사실상 내가 아들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아들이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의 고향이니까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충청의 사위다라고 네. 강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연고를 보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이렇게 서로 지역을 강조하다 보면 효과는 좀 반감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찾는 곳 지역 연고였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동반자입니다. 네. 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 아. 동반자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분이 되니까요, 그죠? 네, 동반자. 여기서 이제 동반자의 의미, 뭐 부인 가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단일화, 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두 번째 주제어는 연대 단일화. 이렇게 동반자 찾기로 뽑아봤습니다. 이 단일화는 이제 대선 때마다 통과 의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에서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온 사례를 찾기가 어려울 그렇습니다. 정도죠. 예. 통상 이제 여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서 지지표를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정권 교체 여론이 좀 강한 편이었죠. 여론조사상에서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때문인지 이번에는 여권에서도 야권 후보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먼저 함께 보시죠. 후보의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후보가 그 정책과 비전 그리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단일화의 손을 잡아달라고 간청을 해서 저는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가 마치 그분들이 오히려 제 손목을 내리쳐서 제 손목이 잘려나간 그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나 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는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이제 국민의당이 협상 결렬, 그러니까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윤석열 후보에게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일정을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간에 있었던 단일화 협상 과정을 세세하게 공개를 했죠. 네. 그 이후부터 약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게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은 이제 어제 그 공개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갑자기 결렬을 했다. 우리는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왜 갑자기 결렬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이 사실 국민의힘 입장이었고요. 국민의당의 입장은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여론조사 경선 을 제안했다.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넘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경선을 하기엔 너무 늦었으니 우리도 접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도대체 왜 이 협상을 계속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국민의힘 탓이다라고 해서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선대본부 회의에서 권영세 본부장은 다시 한번 국민의당 쪽에 책임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고요. 물론 이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일화의 끈을 절대 국민의힘이 먼저 놓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도 강조를 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책임은 국민의당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역 유세 일정 중간에 취재진하고 만나서 백브리핑 간단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는 제1야당의 책임이 있음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더 이상 노력을 해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있는 점은 뭐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권한이 많은 사람이 책임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이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을 때도 단일화가 끝이냐 아니면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느냐를 두고 사실 의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되긴 해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취재진에게도 공개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뭐 이제 그 물밑에서 협상은 계속 어제 새벽 4시까지 협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4시 반까지. 4시 그래서 반까지요? 합의문도 도출을 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협의가 그 공개 발언, 양쪽 후보의 공개 발언과 별도로 양쪽의 이제 그 대표가 만나도 좋다라고 한 그 위임을 받아서 두 사람이 이제 협상을 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그게 이제 2월 초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까지 뭐 여러 차례 합의문을 주고받고 했다는데 물론 이 합의문은 안철수 후보가 뭐 도장을 찍었다거나 뭐 이런 합의문은 아닙니다만 양측에서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합의문을 이끌어냈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마지막 합의문에는 공동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그럴 경우에 인수위원회부터 함께 꾸리고 그리고 이후 정부 구상도 같이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겼다는 게 이제 저희 취재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그 나오거든요. 합의문이 혹시 그 공개가 안 됐습니까?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권영세 본부장이 이제 공식 브리핑을 했고 질의응답을 다 받는 과정에서도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자로 참여했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이제 일부 기자들과 이제 어제 의원회관에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예의상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게 합의문이 아니라 제안서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양측의 입장이 다른데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픽으로 좀 나갔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걸림돌을 제거를 해가면서 어떤 게 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갑자기 결렬 통보를 받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철수 후보가 2번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묻거든요. 단일화 협상이 이제 끝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분명히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받으신다면 모를까? 이렇게 단서를 단 발언이 2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여론조사가 올라오지 않았다고는 그렇게 했거든요. 얘기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경선을 공식적으로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심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론조사 경선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내느냐 이것도 약간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가 꼭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 구성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그런 맥락이고요. 아까 이제 임승호 대변인이 여기 출연해서 얘기한 것도 비슷한 맥락.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서울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5일하고 2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가 그래픽으로는 준비를 안 했고요.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단일화 안 하고 다자구도에 있을 때는 다자구도로 경쟁했을 때는 뭐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격차가 5% 포인트대인데 이제 단일화를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하면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그 격차가 4% 포인트로 줄어들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3%대로 줄어들고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와 흐름이 다른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격차가 격차를 봤을 때는. 네, 사실 어쨌든 이 모든 조사가 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 어쨌든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굳이 단일화를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일화를 해서 훅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안 후보의 표가 모두 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표로 흡수된다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격차가 더 줄어드는 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표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나눠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뭐 이 단일화를 해야 되냐라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다자구도를 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하지만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한 승부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입장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입장 차이를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없으면서 어쨌든 책임만 이쪽으로 떠넘기고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렇게 많이 내줬는데 공동정부 구상까지 내줬는데 안철수 후보가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 혹시 민주당 쪽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불신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단일화 협상 과정을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취재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과정을 정리한 파일을 배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 파일을 열면 그 속성에서 문서 속성의 제목에 이런 문구가 뜹니다. 이게 지금 이제 캡처해서 나오는 건데요. 네, 정리해서 못 만나면 깐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서의 공식 제목은 아니고요. 국민의힘에서 배포한 문서의 제목은 그냥 공식 명칭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굳이 이제 속성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이 문서를 작성을 할 때부터 협상 경과를 작성을 할 때부터 뭔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도 이제 제가 전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은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보면 권영세 본부장이 협상 과정 문건 정리 아직 안 됐습니까를 몇 번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이 아직 정리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은 급하게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2017년에 작성했던 문서를 불러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서, 아무 상관없는 문서를 불러와서 거기다가 이제 싹 내용을 지우고 다시 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했는데 세문서 작성 누르면 되는데 그걸 왜 과거 걸 불러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자들은 계속 의문을 제기는 그렇겠네요.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일단 국민의힘의 해명도 제가 전해야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예. 국민의힘 쪽에서 해명한 건 그런 해프닝이다. 네. 그리고 이제 속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서 제목이 아니고 속성 같은 경우는 과거 제목이 이제 계속 따라오는 쌓이죠. 경우도 예.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그 전 문서의 맨 윗줄에 공교롭게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랬군요. 네, 근데 이것도 결국 불신이 불러온 네. 문제죠.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안철수 후보가 그 실무진에서 협의를 다 이뤘고,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뭐 정권을 주진 않았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 측은 그 협상자로 장제원 의원을 내세웠으니 어떤 결과가 오든 나는 여기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였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그 이태규 예, 본부장이 본부장. 만나보겠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 뭐 굳이 뭐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는데 들어보자 예, 정도였다는 그런 거죠? 정도였지 예. 여기서 한 거를 내가 무조건 다 받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무진에서 협상한 거를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이제 또 오늘 도는 글로 또 막 돕니다. 다른 속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성 얘기도 좀 담은 내용이 돌거든요. 그러면서 네. 오늘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불신이 계속 쌓여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제 사실상 결렬수로 돌아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표정 관리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저 구도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일단 이 보수 쪽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여기 단일화가 되면 또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비해서 안 되기를 은근히 좀 원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약간은 반색하는 모습이고요. 예. 그 틈을 타서 또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안 되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메신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이라고 꼽혀서 윤핵관. 네, 네. 이제 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고 해서 윤핵관 줄여서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네. 장제원 의원이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하면서 모든 직책을 내려놨거든요. 그랬죠. 선대위에서 빠졌죠. 네, 여기를 민주당이 또 파고들고 있습니다. 문제 이거는 결국 윤핵관 문제를 국민의힘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감정 상한 국민의당의 입장이 나왔고요. 앞서 이제 영상에서 좀 보여드렸었는데 예. 그 입장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발 단일화의 손을 잡아달라고 간청을 해서 저는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가 마치 그분들이 오히려 제 손목을 내리쳐서 제 손목이 잘려나간 그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그간 윤핵관을 꽁꽁 숨겨두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단일화 협상의 전권 대리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연고, 동반자 찾기,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더 아까 세 가지 얘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마지막은 우리 편 찾기입니다. 네. 네, 선거 막판에 이를수록 자신의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와야 선거에 유리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투표를 해야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투표를 해야지 선거에 유리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양측 다 모두 이제 우리 편 찾기, 투표장에 네.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당에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냐, 아니면 안 높아야 유리하냐.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표 연령대별 투표율을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2030의 투표율이 높다면 그러면 이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예. 만약에 이제 다른 층 40대나 뭐 이런 층 민주당이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 계층이 높으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예.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예.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난 이번에 양쪽 다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는 안 하겠다라는 여론이 커지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표가 빠져나간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또 보수 정당에서는 그 부정 선거 논란이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고령층 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고 사전투표에 참여를 안 하고 본투표에 참여를 한다고 기다렸다가 코로나나 뭐 다른 변수로 투표를 못하게 되면 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일 첫날 네, 투표를 하면서 예, 지지층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간단하게 양당은 올해 대선 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보통 대선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딱 수치를 물어보진 않았는데 78% 정도 안팎됐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렇죠. 가장 높았던 예. 게 그렇고요. 보통 대선은 70% 정도는 네. 넘거든요. 아직 예상을 네, 해보진 않았군요.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으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네. 70%를 좀 70% 크게 정도? 웃돌면 크게 많이 웃돌 것으로? 웃돌면 유리하다라고 보고는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야 반장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로부터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이정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